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렇죠. 미래에 이제 경제적인 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는 자산 관리를 할 때 금융 상품들이 무엇인지, 금융이란 무엇인지 대충 간단하게 알아보고 나서 그리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보기 위해서 금융자산이랑 실물자산을 구분을 하고 특징을 파악을 한 다음에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이 상품들을 나열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골라서 선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뭔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그 각 특징들이 잘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을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금융자산과 자산관리, 금융자산, 자산관리,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현실에 존재하는 금융 관련 그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돈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를 보는 거죠. 이번 단원에서. 그렇습니다. 대화와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금융자산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예금자금. 제가 어렵게 좀 표현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게 이런 거구나. 그럼 반대로 실물자산은 뭘까요? 아까 제일 앞에서 그 학습 목표에 실물자산이랑 금융자산을 구분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실물자산은 재화가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만져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동차, 부동산, 집 이런 것들, 그런 거랑 반대된 대비되는 금융자산보다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일어나는 발생하는 거래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금, 적금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은행에 목돈을 일정 기간 동안 맡겨서 그 날짜가 다 도래하면은 원래 맡긴 돈이랑 이자를 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자는 뭐냐면은 빌려준 대가예요, 대가.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돈을 빌려준 만큼 사용하지 못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이자입니다. 내 돈을 딴 사람이 썼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인 거죠, 이자. 적금 뭐냐면 예금은 한 번에 큰 돈을 줬죠. 근데 적금은 잘게 지속적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날짜가 다 차면 내가 낸 돈이랑 이자까지 같이 받는 것이 적금이 되겠다.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에서 이자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자는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요. 자, 여기 밑에 설명 어렵게 나와 있는데, 자, 봅시다. 여기 지금 예시잖아요. 예시는 10%씩 나와 있어요. 10%짜리 이자는 흔치 않은데, 자, 원금이 100만 원일 때 이자가 단리가 10%라고 가정을 하면은 1년이 지났을 때 1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2년째 됐을 때 이게 1년마다, 자, 예를 들면 1년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금을 100만 원을 맡겨놓고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자, 여기까지 1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110만 원이 됐겠죠? 2년째는 뭐가 됐을까요? 120만 원이 됐겠죠? 3년째는 130만 원 됐겠죠? 여기까지가 이자 3번 받았으니까 3년째가 되겠죠? 단위는 이렇게 단순하게 매년 정해놓은 원금의 10%를 받는 것이 단위예요. 자, 봅시다. 단위는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 맡긴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자, 복리는 볼게요. 복리는 뭐냐면, 복리도 똑같이 조건이 10% 매 1년마다 라고 해볼게요. 3년 동안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에 첫 해가 지났어요. 그러면은 110만 원 됐죠?
자, 110만 원 됐어요. 그럼 110만 원의 두 번째 2년째가 되면은 110만 원의 10%인 11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1년이 지나서 110만 원이 지났는데 2년째가 돼서 11만 원을 받았어요. 다 합치면 얼마죠? 121만 원이네요. 121만 원에 대한 이자를 3년째에 받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12만 1천 원 받는 거죠. 느낌 왔죠? 원금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자, 복리는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쳐서 그 합계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자를 원금에 합친 10%를 받는 거죠. 이자를 원금에 합친 10%를 매 1년마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많이 도래했을 때 얘는 다 합치면 133만 1,000원이니까 130만 원보다 3만 1,000원이 많죠. 그러니까 뭐 기간이 길 때 유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 나와 있네요. 어렵지 않죠? 주식은 무엇이냐? 회사를 소유하는 걸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새 그러니까 주식회사라고 하면은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소유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고 그걸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은 누가 하냐면은 전문 경영인이 하는 거죠. 뭐죠? CEO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주인은 뭐예요?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산다는 건요, 투자자들이 주식 증서를 산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소유권을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회사 자체는 자기의 살을 떼서 지분을 나눠주고 너도 주인, 너도 주인, 너도 주인 하는 게 주식인 거죠. 일단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행을 한다고 써 있는데, 그쵸? 그러면은 돈을 없으니까 받았으니까 돈을 빌린 게 아니에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나를 가져하고서 회사에 소유권을 떼주는 거예요. 이거 채권이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생긴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소유권을 가져서 내가 회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우리 회사가 돈 이만큼 벌었습니다. 주인분들 번 돈 일부씩 가져가세요 하고서 받는 게 배당금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걸 또 뭐 할 수 있죠. 우리가 주식하면 흔히 생각하는 거,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경우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뭐 100원의 주식을 5개를 사서 500원어치를 샀어요. 100원짜리를. 근데 뭐 1년이 지났더니 그 5,000원이 돼 있더라. 그러면은 100원짜리가 지금 5개였는데 500원이었는데 5,000원짜리가 5개니까 25,000원이 됐죠? 얼마예요? 엄청나게 불어난 거 50배가 늘어난 거 50배가. 그러면은 500원짜리가 50배가 됐으니까 팔면은 매매 차익이 당연히 생겨나겠죠? 그런 겁니다.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은 다시 팔아서 다시 얻고 하는 거죠. 네. 뭐 예측하기 힘드니까 많이 위험하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단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냐? 내가 돈이 많다 하면은 주식에다가 모든 돈을 다 쓴다 하면은 돈을 잃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안정적인 은행이 망하지 않고는 돈이 없어지지 않을 만한 예금이나 적금에 일부 투자를 하고 나머지 뭐 일정 부분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주식은 아까 봤던 특징 중에 수익률은 엄청나게 클 수 있는데 안정성은 떨어지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앞에서 지금 단원 목표 설명하면서 나왔던 안정성, 수익성 뭐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주식 증권인 거죠? 실물 주식 증권. 네, 그렇습니다. 자, 채권 볼게요. 채권은 정부나 기업, 은행 등이 미래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빌리는 것.
아까 주식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회사를 파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채권은 하지만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돈을 실제로 빌려주고 빌려준 증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증서에 얼마를 매년 이자로 지급하겠다, 얼마를 이자로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한정돼 있어. 내가 3년만 빌리겠다, 뭐 10년만 빌리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구적으로 계속 빌리겠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리고 나서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죠. 정부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정부는 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나라가 망해야지만이 그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정부에 채권을 하게 된다면,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채권 발행을 했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은행은 또 어때요? 은행도 웬만하면 망하지 않죠. 하지만 기업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약간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수익이라는 거는 이자율이랑 약간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루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흔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돈을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정부, 은행, 기업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은행에 맡겨놓으면 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은행에 가면 3%를 받을 수 있대. 근데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1%씩 줄게요. 매년 1%씩 줄 테니까 나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은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지. 은행에 넣어놓죠.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꼬박꼬박 3% 나올 텐데 굳이 정부에다가 돈 빌려줄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경우라서 은행에 있는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채권 설정은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설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상이 뭐 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경우는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기대하고 싶으면은 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채권에 투자하면은 좀 더 이득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자, 네, 채권도 주식처럼 채권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이 가격이 상승할 경우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자가, 채권 자체가 은행 이자보다는 좀 돈을 빌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뭐 이거죠? 이거는 지금 소유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빌려서 돈 나중에 돌려줘 할 수 있는 빌려준 증서인 거예요. 그죠? 채권이니까. 자, 기타 금융자산 봅시다. 뭐 지금 주식, 채권, 예금, 적금 말고 나머지 뭐냐면 펀드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펀드는 뭐냐면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전문 투자자 누구겠어요? 펀드 매니저, 그죠?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은 투자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괜찮죠? 네, 납득이 가죠? 그게 펀드입니다. 하지만 위험성도 있겠죠. 전문 투자자들이 투자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보험 뭐냐면, 자, 다음 보험 2번. 미래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 이게 말만 들어서는 헷갈리는데 어려운데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험에 당연하게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을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내 미래에 일어날 위험도 같이 좀 가져갈래? 그랬더니 보험회사는 오케이 하고서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미래에 자동차 사고가 날 거를 조심스러워서 보험회사한테 돈을 주고 나 미래에 자동차 사고 날 수도 있는 위험을 니네가 좀 가져가 줄래? 했더니 그래 해가지고 돈도 주고 위험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뻥 났어.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아니 보험회사에서 내가 너 미래 위험을 샀잖아. 내가 처리해 줄게.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위험을 보험사가 대비를 해주는 거죠. 대비를 뭘로 하죠? 돈으로 해요. 돈으로 지급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꽤나 뭐 안전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돈을 통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연금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시간에도 또 배울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인생, 코드, 소득이랑 소비. 자, 이게 펜이 색깔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무튼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파란색을 가져왔어요. 자, 소비는 파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나이예요. 나이, 인생. X축이 나이야. 0살부터 시작해서 소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이게 소득이에요. 그죠? 소득이 없다가 빵 생길 수도 있지. 근데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봤어요. 한번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직장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다가 20대, 30대 해가지고 직장이 생겨서 돈을 많이 벌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는 소득이 없어지는 거지. 그런 거죠. 근데 소비는 대충 일정하게 합니다. 웬만하면. 그죠? 대충 웬만하면 일정하게 해요. 나이가 어려도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집에 부모님의 조력을 받거나 이렇다 소비를 해요. 대충. 그죠? 이런 성향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 소비 자체를 줄이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소득이 줄어들 수가 있죠. 내가 경제활동을 안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때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때를 어떻게 대비를 하냐면은 돈을,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 또는 연금회사에다가 돈을 내고 나중에 내가 은퇴했을 때 얼마씩 주세요 하고서 연금을 넣는 거죠. 그래서 보험과 연금의 성격이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일정 시기에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가 발생합니다. 그때 도와주세요. 또는 그때 돈을 받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대비를 하는 거죠. 흔한 개념이라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이 그래프 자체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제대로 다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금융 상품들이 무엇이 있었는지까지 보고 다음 시간부터 합리적으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고 그 다음에 생애주기 곡선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